네, 금요일 이슈탱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즐겁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어제 대통령은 국민의힘 만찬회에 가셔서 이제 으쌰으쌰하는 모임에 숟가락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다고 제가 방금 그랬는데 방송하기 한 30분 전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부터 보고 저희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연찬회든 만찬회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잘 돌아가면 국민도 좋고 정부가 일 잘하면 국민들도 행복한 거겠죠. 근데 주류 반입을 금지해 놓고 이런 술판을 벌였다고 해서 아무튼 오늘 오전부터 시끌시끌 하겠네요. 그 첫 시작을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다양한 정치 이슈들 나눠보겠습니다. 오현주 이후정경 연구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안녕하도록 노력을 예, 해야죠. 저는 안녕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도 뭐 어제 대통령이 또 갔다고 하니까 연찬회에 그래서 뭐 이제 좀 당을 한번 좀 길을 좀 살려주려고 대통령이 방문도 했나 보다. 그리고 뭐 어제 막 메시지가 막 의원들이 어떻게 잘해보자 난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터져버려가지고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이거에 다 밀리게 생겨버렸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주제 만나보시죠. 당정은 하나. 그렇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돼서 집권 여당이 함께 잘 이끌어 나간다면 국민들도 행복하겠죠. 잘 되면 그렇습니다. 당정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어제 충분히 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상징적인 장면들을 어떤 장면들을 꼽으시는지 세 분께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제 글쎄요, 뭐 대통령이 아무튼 저 자리에 갈 거라고 연찬회에 갈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자리라고 해서요. 네네. 이례적으로 좀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징적인 뭐 장면보다는 이준석 없는 첫 단합대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이 그걸 겨냥하고 이제 이 당정과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계환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 오미자찬으로 대통령이 야 우리 술 안 마시는 대신에 술 취한 것처럼 한번 잘해보자 어제 건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천하셨잖아요. 무슨 술병에다가 숟가락 꼽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건 저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저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데 그래 끝나고 나서 다 모아놓고 가곡 부르면서 하면 반성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저렇게 낮은 지지율로 비판을 하는 것도 외면하고 이준석은 쫓아냈으니까 시원하게 원수 한 명 제거했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왔으니까 아싸 권성동 내 판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 과잉 표출인데 아마 오전 중에 대국민 사과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있습니다. 사과를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동이 형은 몇 번을 지금 하는 거고 저희 권성동 리스크라고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그 가곡이 아니고요. 네. 정계환 평론가 이게 아까 그 우리 김준혁 교수가 직접 저희 이게 좀 따라 불러보시면서 이거 뭡니까, 어디서 이게? 많이 들어본 노래라고 하셨. 이게 그 억이야 억이었죠. 사공의 노래라고 네. 이게 이제 홍남파 작곡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꽤 불렀던 노래인데 나오길래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도 따라 부르면서 야, 이 사공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이 노래 가사 내용대로 물결 따라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노래. 이번을 기회로 사라집니까? 예, 저는 그 조금 전까지 이 생각 안 했는데 저 영상 보고 윤핵관의 패망이 오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오기 15분 전에 떠났다고 하잖아요. 예, 불편한 거야.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장제원 의원이 꽂아 놓았던 그 행정관들이나 행정관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 다 내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네네.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이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 이제 당신 있는데 안 간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우리 또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가 또 윤핵관으로부터 떨어지는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장제원은 삐졌도, 권성동은 신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간 거죠. 사실은 가고 싶지만 대통령하고 이제 불편하고 괜히 네. 거기 가면 분위기 뭐 이제 싸늘해지니까 안 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악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준 자리고요. 대통령이 어제 조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옆에서 딱 가고 있으니까 뭐 1번말 써도 되죠, 여기는. 예, 예. 가오가 확실히 잡히더라고요. 가오 잡고 목에 힘주고. 표정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아이 완전 꼭 집권한 사람 같아요. 지금 네. 국민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완전히 짜증 지금 덩어리처럼 평가받고 있는데도 참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도 유스거리 하나 생기니까 좋죠.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아까도 그 생각이 딱 든 게 어제 이제 관련 내용 이제 쭉 보다가 그 논설위원이셨나 편집국장 출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앵커가 딱 질문을 던졌어요. 연찬회 뭐 이제 대통령도 가셨고 뭐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 보여주니까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출연자였던 그 편집국장 출신 그 이제 대변인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기자 출신이라서 연찬회 이런 거 하면 꼭 이렇게 사달이 나고 사고가 나서 뭐 기자들 입장에선 트러블 나면 좋겠지만 뭐 여당 입장에선 사고 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술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강릉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강릉에서 10시 넘어서 또 코로나 관련된 방역법 때문에 6인이 넘어서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호프집 하나 빌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앞에 권성동 의원 보좌진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던 내용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은 법과 제도, 사회적 어떤 틀, 뭐 약속 이런 것들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정치 인생을 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을 갖다가 수렁으로 빠뜨리는 네. 일을 어제 한 잔의 술이 아니라 예. 한 병의 술로 다 끝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이든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 주제가 나오니까 뭔지 싶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월화수목 중에 제일 많은 지금 동접사 주소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저희 어떤 일인지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갈 수 있어요? 저희 추정해 보면 저기가 연찬회가 있는 그 공간의 식당인가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제가 볼 땐- 바깥이고 바깥인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연찬의 안에 식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주류를 그래요? 반입해서 지금 아, 먹는 모습 같은데. 정확하게는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 그러니까 연찬회가 있었던 네. 자리에 인근 식당에서 인근 술자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내용은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거고요. 보셨죠? 미친 겁니까?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 정신 차립시다.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또 체리 따봉 주시죠라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겠네요. 원래 연찬회는 술을 반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지켰고 오케이.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국민들한테 단합된 당정의 모습 보여줬으니 그 기분을 바깥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우리가 어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로 또 변명하겠네. 그러면 막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 국민들이. 대국민 사과 일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할 것 같네. 아까 약간 기대했는데 이게 또 알리바이가 약간 성립이 돼요. 네. 바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참석자들이 꼭 한번 와서 앉아달라고 했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네. 술병에 숟가락을 꽂아줘서 하도 노래를 한 판 불러달라고 해서 네. 술을 안 마셨는데 어쩔 수 없이 불러서 실제로는 그 자리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뭐 경찰이 그 옆에 계셨던 분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이게 1박 2일 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찬에서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반입 금지 이런 의미보다는 1박 2일 동안 우리 술 마시지 말고 행사를 진행하자. 심지어 오늘은 아침에 토론 자리도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연찬에서 술을 반입 안 했다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이 일정상 듭니다. 오전에 토론회 잡혀 네, 지금 있어요?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자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죠.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 막 몰아치기 하는 거 이거 지금 야당의 전법이고 수법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네네. 일단 우리는 나누어서 마쳤습니다. 나눠서 마신 거는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네. 연수원 인근 식당이었고 그 안에서 재능교육 연수원 안에서 먹은 거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당 부대변인 국민의힘입니다. 김동아 부대변인이 지적을 한 것이고 오연주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1박 2일간 펼쳐지기 때문에 밖에서 먹었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오늘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몇 시인지는 제가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그 재능교육 연수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그 연수원이 천안 뭐 시내가 있는 게 아니라 목천 쪽에 가면 네. 연수원들이 쭉 있는 데 있거든요. 예. 그쪽에는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곳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약을 해서, 야, 우리 끝나고 갈 테니까, 그거 문 열어놔라. 네. 지금 12시 넘어서 같은데. 다른 지금 손님들이 이제- 없어요? 네, 아니, 그러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네. 예. 저거는 뭐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건데, 아까 그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미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고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젊은 그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반대로. 국민의힘한테는 네. 굉장히 큰 자산인데, 근데 그분 잘릴 것 같은데, 나는 느낌에. 어떻게 보면 저분이 또 이준석 계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당을 또 초토화시키겠다고 뭔가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반성 안 할 것 같아요. 또 걸렸다. 재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전에 예약했을 술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준혁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제가 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예. 위치를 실제 아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금주령을 내렸는가? 그 사전에 왜 금주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금주령을 내렸는지 보면 최근의 경제 상황과 당 안팎 상황을 고려해서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연찬회에 원래는 주류가 반입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김성원 의원 사건 때 한번 보십시오. 수해 현장 가가지고 비가 오면 좋겠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대통령과 어쨌든 일정 빨리 빼가지고 이벤트에서 확 띄워놓고는 자기들끼리 술 퍼마시고 저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또 있었겠어요. 그쵸? 근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특히나 이 남북 관계를 갖다가 악용해서 정권을 좀 잡고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을지훈련 기간이니까 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을지훈련인데 예. 이 을지훈련 기간이니 우리가 오늘은 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라 지키는 거 훈련하는 기간에 저렇게 술을 먹고 있으니 저게 무슨 나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그 민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민생도 나라 지키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 영상이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혹시 저 영상에서 보면 이제 술을 드시면 술값을 누가 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당에 있는 공금으로 술을 예. 마셨는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돈 다 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각자 더치페이 해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씩 걷어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있겠네요. 그렇게 아니, 따지면. 따져봐야 되지. 텍스 기자님
지금 바로 파견 한번. 천안으로 갑시다, 우리. 이거 정말 따져봐야 되는 게 저기에 공금으로 쓴 것도 문제, 그리고 한 사람이 낸 것도 문제. 네. 그럼 김영란법 걸리지 않습니까? 저기 온 분들은 당원이면 당원 아닌 분도 있고 기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어떤지 다 따져봐야 되지. 저 법 좋아하는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가 법만 가지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 걸리면 다 잡아 넣는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원래 걸려 있던 거 다 지금부터 이제 수사회가 따지는 게 원래 검찰의 본연 사무다. 그럼 저 내용 고발해가지고 누가 저 사람 다 조사했어. 저 돈 누가 낸 건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디 뭐 초밥 몇 개 먹고 뭐 한 것도 다 지금 수사해가지고 압수수색 20군데씩 하잖아요. 그거 다 따져봐야지. 그 법 좋아하는 원칙 좋아하는. 제가 오늘 좀 혼란스러운 게 아까 분명히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저도 깜빡했어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좀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따져올 거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예. 국민의힘 살리려면 저 문제 완전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뭐 이제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도 워낙에 또 애주가인 걸로 알려지고 계시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고 당정은 하나고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이나 또 을지훈련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까지 오미자차를 드신 건데 그럼 뭐 밖에서 그 먹은 건데 뭐 응?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해버리면 이거 사달 아닙니까, 오 소장님? 권성동 너마저라고 정말 땅을 치며 지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드는데요.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네. 심지어 어제 김성원 의원은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큰 행사장에 이 사람을 볼 수 있을지 네. 보지 못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근데 그런 저희 소설 한번 써보죠. 분명히 대통령도 지금 이거 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재수없다 생각하지 뭐 할 게 있어요. 반대하네요. 당신도 뭐 저녁에 뭐 폭탄 10잔 20잔이 마시면서 친한 친구 전화도 하고 뭐 할 이야기 하는데 네. 저는 사적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 예. 힘들고 어려우면 술 한잔 못 합니까? 네. 그러면 공사 구분을 좀 하라는 거고 저것은 얼지 프리덤 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기간에 그다음에 연찬에 지난번 수해 때의 또 막말 사고 이런 것들까지 하고 가뜩이나 지금 당정 관계가 불편하고 이준석 문제 있죠. 국민들 계속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정말 이벤트를 하면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 진심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틀 정도 술 안 마시고 네. 좀 이벤트 했어. 이제 좀 가겠구나. 지지율도 30%를 좀 넘어서서 한 30% 중반까지 올라가겠네.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동의하고 좀 기대해 줄 것이냐, 부족하다고 또 질타할 것이냐,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진심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진심. 사고 친 놈이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진 나왔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네. 이걸로 끝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답답하고 안타깝고 솔직히 신경질 많이 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자꾸 이제 본인 역할을 못 찾아가고 있는 전 평론가님 시원시원합니다. 오틸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영민님 술이 없으면 섭하다. 강경훈님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요? 김영민님 역시 권성동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김준혁 교수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는 국민들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기회를 줬고요. 대통령도 결자 해지하라. 기회를 준 자리가 어제 그 자리였습니다. 어제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더 이상 이제 전 정권 핑계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뭐라고 이제 해명할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이거를? 해명은 아까 우리 전기환 평론가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예. 좀 송구하다. 그러나 연찬의 내부에서의 술자리는 아니고 인근 음식점에서 뭐 젊은 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하다가 보다 보니 뭐 이런 일이 좀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대단히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 뭐 송동이가 그럴 수 있지 뭐 네. 근데 좀 걔는 왜 그랬대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이 원체 또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이런 걸 좀 더 크게 넘어갈 수는 있지 않느냐. 제가 이거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지난주에 여주에 좀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여주지청장 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다니던 음식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지를 제 주인한테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술을 좋아하신다고 좋아하고 알려져 있죠. 많이 네. 드신다는 거를 예. 여주에 가면은 다 압니다. 여주에 가면. 그 보통 우리 이제 폭탄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몇 잔 정도 마셔야 많이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10잔 먹으면 많이 먹는다, 잘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10잔 정도 많이 마십니까? 그 정도면 뭐 많이 먹는 거죠. 오현주 제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잔? 많이 먹어서요. 몇 잔 정도 우리 보통 그래 이제 주당들이 예, 폭탄 예. 몇 잔 정도 10잔 마셔야 이상 먹으면 10잔 이상 먹으면 잘 먹는 거죠. 네, 잘 먹는 뭐 거죠. 김 교수님 저하고 마시면 한 2, 30잔 안 합니까 우리는? 30잔 정도 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거보다 더 합니다. 아, 더 많이 드신대요? 더 많이 합니다. 확실한 정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뭐 제가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이시니까 믿겠습니다. 예, 예. 그- 그 과거 말씀하시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2일차 연찬회에 참여를 하셨고요. 사진이 떴는데요. 네, 네. 눈이 좀 많이 부어 계시고, 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이 상황에 미치겠다. 내가 빠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또 보탰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연찬에서 술 한 판 하셨더라 통제 안 되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숟가락을 또 했다고. 올리셨고 네. 기왕이면 이런 상황에 항상 중앙 이슈에 홍준표 시장도 올리시니까 그런 이제 각계 각층들의 반응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자로 좀 뜨겁게 보도가 있으니까 요즘 화제가 한창 됐었던 MBN의 그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 있잖아요. 그분이 그 마포구청장이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그 전 먹고 술 먹는 거 올렸다가 막 그 방송 중에 혼을 내켰거든요. 한번 해봐 주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막 이랬거든요. 좀 해주세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오늘 본 따 가지고 김명준 앵커가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술이 넘어갑니까? 이걸 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아, 앵커로서 오늘 인정합니다.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진짜 술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미 하셨잖아요, 지금. 아 그게 끝이에요? 자, 저희요 오늘 할 주제가 많은데 이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1000명이 넘었네요. 저희가 큰일 또, 났습니다. 이 시간에 1000명 넘은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아 예. 오늘 구독자 보니까 한 3,000명이 늘었어요. 이 별것 아닌 이 스픽스라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년 초에 되면은 이 스픽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가장 강력한 그렇습니다. 방송이 될 거라고. 오늘 더 많이 강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좀 가시죠 그러면.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걸 근데 저도 사실 저희가 이제 자유로운 방송이라서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지금 2번 틀어줬기 때문에 예. 제가 끝날 때 한 번 더 틀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제가 방송에서 잘 이야기하는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 대통령이 이제 사적 공간에서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 이제 뭡니까 이제 안 가라 그럽니까 저 용산 이제 대통령실에서 잘 안 돼요. 바깥에 실제 술 드시고요. 예. 같이는 강남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예,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예술전당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어디 이제 그 이제 장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거기 예. 가면 보안도 철저하게 해서 하시는데 술자리 가면 굉장히 흥이 있게 술 잘 드신대요. 한 20잔도 드시고 또 집에 좀 가시라고 잘 안 가시고 드시는데 이제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실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뒤에 이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갑자기 밤늦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이제 우리 경상도로 반술돼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이제 느낌이 어떨까? 그래서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대체로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내줘서 영광스럽고 좋고 정말 대통령의 좀 이렇게 품 안에 든 것처럼 자부심도 생기는데 전화를 하는데 이제 약간 술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떠냐 걱정이 된다 이런 것인데 네. 술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에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이제 좀 비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예, 예.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권성동 한번 보십시오. 저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또 노력하면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고 또 긴급 투입돼서 좀 뭔가 당정의 좀 협의를 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우쭐대면서 목에 힘주고 대통령 저런 노력 그 뭐 좀 심하게 하면 개무시하고 예, 예. 저렇게 해서 지 혼자 좋다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저런 일을 했으면 될 게 아니잖아요. 정말 화납니다. 저희 이거 숟가락 하나 얹자면 이것도 뭐 국민의힘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예. 그리고 언론에 정통한 모 관계자에 따르자면 그 이제 정기한 평론가 방금 말씀하신 이게 술 좀 적당히 드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전화를 몇 통 돌리잖아요. 그 중에 유력하게 요즘 이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한테 이제 친한 기자한테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기자들이랑 스킨십이 워낙에 좋아서 언론사 기자는 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언론사가 TV조선이에요. TV조선 단독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명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자면 좀 드시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자에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 내부 감찰 싹 돌려가지고 그 문제 내는 애들 싹 다 그냥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이 얘기를 이제 TV조 기자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단독에 나갔죠. 그 단독 위에 또 단독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또 단독이 나오면 제가 말한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겁이 나거든요. 왜냐면 수사하고 이럴 것 같아요. 막 요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고 저 민주당이고 요즘 그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하면 사실 다 너무 쫄아 있어요. 이거 혹시 잘못 말했다가 아니, 큰일 할 거 아니냐. TV조선 관계자 전 이름도 추정입니다. 추정. 네네 이거 확실히 해야 추정이에요. 될것 확실해요. 같습니다. 추정이에요. 네네네. 저도 추정입니다. 대통령 네. 말씀을 직접 듣진 않았고 하여튼 근데 추정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 어제 연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위기 의식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까지 저도 동의합니다. 해방 네네네.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어제 이야기가 저 여당하고 또 행정부가 합쳐서 정당이다 이런 세계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분립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 좀 변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좀 갔다고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자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주변에 그랬겠죠. 야야야 괜찮아. 우리 저 윤 대통령도 술 엄청 좋아하고, 우리 뭐 나가서 술 몇 잔 먹는 거 이해해 줄 거야. 뭐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고,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그 젊은 그 당직자 이분들이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을 했잖아요. 그 촬영하는 내용을 갖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 뭐 이제 좋다, 전달했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세게 이제 글을 이제 올리게 된 건데 예. 하여튼 뭐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건. 제가 마지막 보태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정책적 성과라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어떤 정책이 국민들한테 체감될 때까지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표정, 그다음에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 시금방지고 막 넘치고 오버하고 과잉 확신하면서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뭘 잘못하느냐? 무슨 전 정권 핑계 댄다, 뭘 한다, 정책적 또는 인적 쇄신 이 다 치우고요. 태도에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말투에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표정에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이 저 권력을 돈 주고 샀습니까? 자기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4년, 5년 위임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한 표가 그분에게 갔든 가지 않았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저분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권한을 위임한 상태 아니에요. 그럼 권한을 빌려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지 거예요, 저게? 지 마음대로 저렇게 하게? 정말 그 돈 한번 따져보죠. 그 아까 연찬에 가서 술 먹은 거 누가 돈 냈는지, 아니면 지역에 스폰서가 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더치페이 다 했는지, 권성동 개인이 냈는지, 아니면 당에 있는 공적기금으로 썼는지 따져봐야 되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떤 국민이 야, 저 사람들 믿을만하다. 그래서 문재인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나 그래도 윤석열 좋아. 우리 콘크리트 30% 지지하고 가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잠깐 잊으시고 잠시 반대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아니 자꾸 국민으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한 평론가님의 말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너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겁이라고 하신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내가 좀 겁을 좀 먹어야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스픽스 대단합니다. 막 응원이 나오고 있는데 올리브 럭키님. 조만간 스픽스는 압수수색 당할 각입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최들숙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셔서 아니 어제 뭐 물론 그 뭐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당정은 하나 뭐 그것도 좋은 메시지로 평가받을 만하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의지를 갖고 뭐 이준석 없이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돼서 당과 정이 한 몸이 돼서 민생 살리겠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오현주 소장께서는 모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제 연찬회 그래도 이건 좋았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죄송합니다. 너무 어쨌든 잘해보려고 했던 자리가 논란 때문에 가려지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랬던 것들은 굉장히 저는 새겨들을 만했다라는 얘기로 생각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예. 다 묻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 네. 예, 말씀하세요. 그 당에서 이제 좀 이렇게 서포트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고 지금 현재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상황 보면 눈치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기감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30%로 다시 재반등해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갔으면 예. 진짜 하야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막았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이제 지원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서 뭔가 좀 반등의 이제 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했어. 그 어제 잘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가서 오히려 술도 안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서 저는 생각에 이제 국회도 좀 정상화되면 여야 간의 협치도 가능하고 또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법안들하고 민생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지속해 나가고 예. 또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좀 보장해 준 선에서 우리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치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윤 정부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가는구나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대통령이 잘했다 저거는 갔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판에 저 깽판 치는 거 보면 이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인지 대통령을 정말 깔아먹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아침에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뭔가 사과를 하고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삼진 아웃을 넘어서 벌써 이제 네 번이나 아웃을 겪고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이제 그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아무튼 나중에 반성하시라고 저희 클로징 할 때 노래 부르는 거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어제 연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 내용이 사실 더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시점으로 그렇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만나보시죠.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예. 저도 뭐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그 외부 강사로 그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표현의 자유나 바로 근데 저것도 김준정 교수님 말씀 주세요. 아니 뭐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어제 저런 교육을 좀 시킨다면은 거꾸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지성 작가 같은 이제 사실 극우파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뭐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세력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 분인데, 근데 저분의 어떤 저런 뭐 여성의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은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논평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고, 예. 아까 그 전교안 평론가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이야기하면
옛날 그 사대부들 혹은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몸 행동, 말하는 거, 또 글씨도 차분하게 쓰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신언서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언서판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 같은 저런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황당한 특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 교육 같은 거 좀 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여성 정치인들은 연찬의 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발언을 했던 분은 외부 강사라고 하면 어떤 발언을 할지 미리 사전에 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그 청중들의 대응이 이 강연의 품격을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박수를 치기도 하고 웃음도 났죠. 박수와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어떤 국민의힘 전체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상대 당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예전에 이제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예. 김은혜 김은혜 후보를 두고 이렇게 외모 품평을 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은혜 의원이 정말 벌떼같이 네. 사과해라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자리에서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말꼬리 잡고 그런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그렇죠. 대응하는 것이 상대당을 대할 때랑 본인들의 문제를 당할 때랑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빠르게 수습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리고 농담했다. 아니, 보통 얼굴 품평을 농담으로 하지 각 잡고 합니까?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좀 이렇게 너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배현진, 나경원,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각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실제 이지성 작가라는 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부적절하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배현진 의원에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나 전 의원한테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당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책임을 물은 것인데 잘못 짚고 있다라고 나경원 의원한테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내인 차유람 전 당구 선수는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합니다. 대체 왜? 물론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페이스북 김PD 내려갔죠, 지금은? 내려갔어요? 네, 사과했다가 지금 내려갔다고 하고, 배현진 의원은 이제 저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정기환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성 작가가 이제 자기 개발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저분이 한때는 그 글쓰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몇 년을 어디 바깥에 나오지 않고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유명 작가로 등극했던, 사실은 이제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분이죠. 저는 저분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저분도 껍데기밖에 없구나. 자, 젊은 정당이 되려면 젊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젊은 껍데기가 필요하고 외피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다 그냥 명품 가방 들고 다니세요. 국민들 돈 있으면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좀 사고 싶은데 형편 안 돼서 짝퉁도 들고 다니는데, 네. 그러면 다 되잖아요. 젊은 사람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너무 꼰대 정당이다. 너무 할아버지 정당처럼 가지 말고, 할아버지 있으면 중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유년도 있는, 이렇게 섞여 있는 국민의 정당이 되라는 그 요구에 네. 인물 좋은 사람들 내세워서 저런 사람들을 4인방까지 만들어서 가자고 하면서, 어제 그 본인이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이야기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 할 말하고 가겠대요. 물론 또 올 당 대변인으로서 이야기하면 저분 또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국회의원은 확실히 아니니까 이거는 일개 작가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당의 당론이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해 놓겠지만, 참으로 부적절해서 윤석열 대통령 운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예. 그 이지성 작가가
초청돼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이렇게 역할하는 내용, 이게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성 작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제인지도 모르고 왔다. 예. 그러니까 특강 강사가 강의 주제가 뭔지 잘 모르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사들을 쭉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의할 내용들이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젊고 신선한 정당, 역동적인 정당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거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안에 차유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셋인 것이고, 거기에 자기 아내가 들어가서 F4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아주 게임 끝이다. 뭐 저질스러운 민주당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글쎄 저런 내용으로다가 특강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시에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다 국민의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당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김태호 저 차장 뭐 이런 대통령실까지 다 와 있었던 자리에서 저런 내용을 했는데 박수치고 와 환호하고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이런 중요 세력들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 건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대통령 새로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적자에 경제적 공황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낼 것이냐.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봐야지 그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호도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뭐 그분은 늘 본인 이야기하는 건, 남 이야기하는 건 본인 이야기할 때 꼬투리 다 잡으면서 이제 지금 맥락 보고 하면, 그 맥락 보고 하면 아까 김동연 지사 얼굴 보고 뽑지 마시오 할 때 왜 나서서 그래,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김동연 욕을 합니까? 잠깐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지성 작가한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115명 있는 정당, 어제 이제 한 105명 정도가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특강하러 간 강사가 강의 주제를 모르고 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저분의 멘탈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유명한 작가로서 100만 이제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책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열광하고 팬클럽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플루언서인데, 그럼 저런 분은 국회의원 100명 앞에서 강의할 때 강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막 일본말 비슷하게 좀 해도 됩니까? 제가 예. 그 노가리 까면 됩니까? 노가리 그냥 깝니까? 저 정당은 원래 저래요.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정당에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지금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할 것인지, 그것들을 학문적 영역이든 또는 본인이 보는 미래에 대한 해안이나 또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로 감흥을 줘서 자신감을 챙기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예의가 없고 강사도 예의가 없고 그런 분들이신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연찬회가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네네네. 소장님 진짜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연금개혁 관련한 어제 강사도 있었고,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강의를 했잖아요. 쓴소리 많이 했어요. 쓴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지성 작가는 사실은 왜 초대됐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섭외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종의 힐링 캠프 역할을 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의 내용이 전혀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뭐 보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과연 이 아주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가치가 있는 강연이었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맥락이긴 네. 하지만 저도 뭐 의원 연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의원 뭐 연수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대요. 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정당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섭외가 쉽지 아예 반대 진영에 있거나 반대 진영을 지지해 보이거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차유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고 원래 그 이지성 작가가 평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김준혁 교수님이 좀 말씀 주셨지만 오른쪽 즉 우파들의 의견들을 많이 대변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맥락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숟가락 한번 얹어 보고요. 그래서 자 요즘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갤럽의 조사를 제가 만나보고 국정 지지도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걸 보는 게 좀 맞는지 싶긴 한데 자 국정 지지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의 조사입니다. 8월 넷째 주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저희가 해석하진 않을게요. 부정평가는 그대로 횡보 중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바로 볼까요? 정당 지지율도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성동이 형 기분이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입니다. 예, 갤럽이 뭐 여론조사 기관을 어떤 성향이라고 나누긴 좀 힘듭니다만 전통적으로 갤럽의 조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거나 보수 정당 쪽에서 나름 신임을 얻는 여론조사인데 아직 30% 초반에도 못 올라가 있는 상황에 술판을 벌인 원내대표 과연 오늘 어떤 입장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상을 뭐 저희가 앞서 다 해봤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묻지 않을 텐데 국정 지지도 아무튼 난맥상입니다. 30% 초반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갤럽이 좀 많이 성적이 좋지 않아요. 김준혁 교수님. 늘 저희 매주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만 이 대목에서 어떻게 또 좀 반전을 꾀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행사를 어제 했었던 거예요. 다시 그 정말, 얘기로 돌아가나요? 예, 아니 정말 그 반전을 할 수 있었던 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어제 의욕적으로 한 것인데 거꾸로 어제 행사로 인해서 다음 주 갤럽 조사는 25%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또 떨어질 것이다. 또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은 예. 빨리 오늘 그 연찬회 과정에서 다 나와가지고 전체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 그 연찬회 빨리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좀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서 좀 도움 주고 또 수해 현장 가서 다시 일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일만 하면은 국민들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좀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기환 평론가, 평소에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 윤석열 정부가 30% 즉 자신들의 지지층 안에 갇혀서 이것만 믿고 5년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30%라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의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의견이 유효합니까 지금도?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더 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반등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건데 그런 소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그리고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저께 이제 나왔던 그 건의사랑 평가패에서 공개되었던 대구에서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 가서 또 민심 투어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올라갈 게 있고 아마 이제 순서는 이럴 겁니다. 연찬에 갔다가 대구 방문을 해서 서문시장에서 한번 붐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좀 믿어주시지요 하면 이게 3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연찬회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나와서 국민들 앞에 빨리 사과를 하고 이승 작가도 예. 본인이 진심이 그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좀 과하게 비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면 예. 해명도 하고 빨리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우리가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무엇이 맞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싸울 시간은 없고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를 결국 대통령이 만들어서 당은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또 이정작과 관련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민심투어를 하면서 뭔가 반전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믿고 있는 30%도 무너져서 20% 초반으로 내려가면 대책이 없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정리해줬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정리해 줬습니까? 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쪽이 더 불이 붙은 쪽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큰 불 작은 불이 있으면 작은 불 피운 사람은 작은 불 끄고요. 큰 불 지른 사람은 큰 불도 꺼야 되지. 큰 불 끈 사람 끈다고 잔불이 정리됩니까? 이게 어떻게 또 오를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저분이 당당하게 나는 지금 했던 말처럼 앞으로도 계속 저런 계속 할 이야기 거다. 하겠다. 아, 이지성 작가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내리고 페이스북 다 내리- 내려버렸습니까? 다 아침에 내렸어요. 예, 네. 어제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반박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는지 네, 빨리 어제까지는 나는 그래도 할 말 네. 하면서 살겠다. 네, 어, 그렇게 네. 됐죠. 그랬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싹 다 내리고 이제 죄송하다로 마무리를 한 걸로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그 연찬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엎드려 엄청, 네.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예. 네, 찔러져라는 게 아니라 네, 엎드려 정말 자발적으로. 엎드려 납작하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네. 이 연찬회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김준호 교수님 말대로 다시 내려가는 것도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님, 야당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협치? 글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8월 28일 이번 주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재명 당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좀 이재명 대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뭔가 손을 잡는 모습은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이미 이재명 이제 당 대표 예정자가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만나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대 야당으로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누가 즐긴다거나 마치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면 예. 나라 정체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그 보탬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요. 세림 선사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저 장면이 도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참 안타까운 게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홍보수석도 교체됐고 그동안 이제 잘못된 어떤 뭐 정무 라인, 뭐 홍보 라인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책 라인 강화하고 홍보 라인 강화해서 100일 이후엔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어제 그 연찬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온갖 논란만 부각돼 버리니까 실제 노력했던 사람들은 기운 빠질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 실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지지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노력을 하는데 어느 하나 반영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김준혁 교수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 내각에 있는 분들 재산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재산 공개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이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재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맞아요. 그래서 늘 이제 대우만 받아오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아쉬운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만들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백경란 그 질병관리청장 아니 자기와 관련된 바이오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 아니 도대체 지난 정부까지는 관련된 주식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백지 신탁 다 하거나 주식 다 팔고 이래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조국 장관이 그런 뭐 이상한 뭐 증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달달달 털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저는 저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당에 많이 있을 텐데 여당과 정부 또 대통령실이 과연 현재 상태로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 PD 씨, 저기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아까 그 화면 좀 우리 전체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 그 연찬의 내용에 모두 밀려버려서 이 내용도 사실 그 조간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각의 재산들이 다 공개가 됐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대통령실 재산 순위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 저는 아주 순수한 일반 소시민이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글쎄 뭘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거 공개될 때마다 약간의 박탈감 죄송합니다. 큰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이제 성실히 일해가지고 저 재산을 모은 분들도 다수겠지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 소장님? 보면서 억소리가 난다라는 생각이 진짜 다 드는데 억이에요. 다 억이에요. 또 네. 수십억, 어떤 사람 100억 막 이러니까. 네, 뭐 14억이 가장 최하 순위라고 보니까 박탈감은 정말 크게 많이 들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돈이 없으면 장관을 못 하나? 대통령실 못 이게 가나?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예. 뭔가 고위직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정말 박탈감 드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돈이 많고 적음, 뭐 어떤 사람은 많고 적으면 좀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보겠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기본적인 뭐 수십억 정도의 자산가들이라 보니까 예. 좀 꼼꼼히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바이오 주식을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 해이가 좀 모럴 굉장히 해저드예요, 이건 진짜.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꼼꼼하게 좀 더 이렇게 따져보는 기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공직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제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언론들이 최다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인데 그 최소로 보도되는 고위공직자는 글쎄 뭐랄까 뭐 그런 거에 돈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제일 적네 이런 생각 안 하실 테지만 뭐 죄송한데 기사 이미 다 나온 거니까요.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 실장 부속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9억 2천만 원? 강 부속실장 아니었나요? 네, 강의구 부속실장이 9억 2천만 원. 최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 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현 평론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저분들의 재산이 뭐 저만큼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로 보면 야 진짜 부자들이네 이제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고요. 뭐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 자체를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저분들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또 공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업무 자체를 정말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실 제 그냥 느낌은 이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한 번씩 제가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야, 암만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면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또는 국민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 진짜 가만히 보니까 직장인 같아. 그렇게 계속 오래 해야 되나? 연봉 1억 5천씩 받으면서 9명 세비로 이제 그 비서진들 운영하면서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개인의 이익은 한 50%만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역량을 좀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좀 가자. 이 직장인 국회의원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분들은 직장인 참모, 직장인 장관 이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싹 비우고 어쨌든 임기 동안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좀 공직자가 돼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C 성님, 저러니까 부자 감세를 하지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올리브 럭키님,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당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김영민님, 종부세를 자꾸 내리려는 이유가 분명해졌네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아까 정기현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분은 뭐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일구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말자고요. 스픽스가 압수수색 당할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공지합니다. 스픽스에 출연하신 출연자분들의 의견은 저희 방송사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앵커가 주장한 윤 대통령과 TV조선 기자의 음주 후 통화설은 추측의 영역이다 정도로 밝히겠습니다.